안녕하십니까. 힙한TV 윤필환입니다. 제가 고관절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자 힙한TV 채널을 만들어서 첫 영상을 올린 것이 벌써 2021년 1월이어서 어느새 5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많은 영상 중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내용이 고관절 전치환술 후에 도움이 되는 운동 방법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인공관절 수술인 고관절 전치환술 후에 회복 과정과 운동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2026년 최신 지견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영상의 내용은 여러 가지 수술 방법 중에서 최소절개 후방 접근법을 사용한 고관절 전치환술에 대한 것이고, 현재 저희 병원에서 설명드리는 치료 지침이기 때문에 다른 수술 방법을 사용하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참고 자료 중 하나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방 접근법에서 일부 근육을 절개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근육을 절개해서 없애는 거냐고 물어보기도 하시는데요. 우측 그림에서처럼 일부 근육을 절개했다가 수술 마칠 때 좌측과 같이 원래 자리에 아주 촘촘하고 단단하게 봉합하기 때문에 다시 정상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술 후 회복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5년 전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지만 최근에는 이라스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회복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한 통합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수술 전후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치료했던 내용들을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라스의 첫걸음은 수술 전부터 시작됩니다.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수술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수술 전 환자분들과의 충분한 상담과 교육을 통해 수술 과정과 회복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 채널로 소통하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런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술 전 재활이 매우 중요한데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될 정도로 고관절이 손상되어 한동안 운동을 많이 못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수술 전 근육 손실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력이 약하면 수술 후에도 회복이 느릴 수 있고 수술 후 운동을 잘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이 결정되면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근력 운동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먼저 근육량과 근력을 키우는 것이 빠른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수술 전 대기 기간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환자분들이 물리치료팀에게 체계적인 근력 운동과 유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스트레칭을 미리 교육받으시고 수술 전까지 열심히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처 그러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술 전날이라도 먼저 근력 강화 운동, 목발 보행 교육 등을 받으실 수 있게 합니다. 사실 수술 받은 다음날 처음으로 운동 교육을 받게 되면 정신도 없고요.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수술 전 미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통증이 견딜만 하면 수술 받은 다음날 바로 워커나 목발 보행을 하시는 분들이 요새는 꽤 많아지셨어요.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수술 후 회복 과정을 미리 이해하게 되면 막연한 불안감이 줄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회복 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라스 프로그램에는 수술 당일 직전 영양 상태 관리와 통증 관리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수술 전에 무조건 금식을 했다면 요즘에는 장시간 공복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회복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술 2시간 전까지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탄수화물 음료를 드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 직전에 소량의 물과 진통제를 미리 복용하시게 해서 수술 후 통증을 완화시키도록 합니다. 단 의료진이 제공한 것 이외의 음료나 약은 절대 임의로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수술이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라스 프로그램에서 수술 중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은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다면 대부분 빠른 회복을 위해 척추 마취로 하반신만 마취를 하게 됩니다. 수술실은 감염 예방을 위해 상당히 낮은 온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추울 수 있고요. 심하면 저체온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러면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오히려 수술 후 감염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여기 AI로 만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따뜻한 공기를 공급하는 체온 유지 장치를 사용해서 정상 체온을 유지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척추 마취라고 하더라도 수면 마취를 통해서 마치 내시경 검사 받으실 때처럼 수술 중에는 그냥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됩니다. 수술 중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있지만 빠른 회복의 열쇠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성공적인 수술입니다. 저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를 위해서 컴퓨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사진에서처럼 수술 전에 미리 계획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피부 절개 길이도 최소한으로 절개해서 빠르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작은 상처는 환자분들에게 미용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 절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고관절 수술이라면 무조건 수혈이 필요한 만큼 큰 수술로 생각했지만요. 요새는 수술 중에 철저하게 지혈을 하고 적절한 지혈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출혈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무수혈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할 정도로 수혈률은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혈이 적으면 그만큼 힘도 나고 회복도 빠르게 됩니다. 회진을 돌다 보면 어떤 환자분들은 상처 부위가 벌어질까 봐 겁난다고 하시면서 잘 안 움직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게다가 요새는 그림과 같이 가시돌기 같은 모양의 특수한 실을 사용하고 피부 봉합을 할 때도 실로 꼬매는 것이 아니라 테이프와 본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이고 단단하게 봉합하게 됩니다. 특히 이 피부 본드는 방수 코팅이기 때문에 따로 소독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2주 정도에 그냥 테이프를 뜯어내면 그만이어서 실밥을 뽑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회복했죠? 2주째 사진이에요. 다음부터는 이라스에서 수술 후 회복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무리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전처럼 여전히 역시 수술 당일에는 그냥 편하게 침대에서 쉬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척추 마취 후에 갑자기 상체를 세우면 드물긴 하지만 이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 받고 4시간 후부터 앉고 가벼운 식사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 당일에 바로 걷는다고 자랑하기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당일 보행은 사실 미국과 같이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더라도 당일 퇴원이나 하루 만에 퇴원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소 억지로 시킨다고 생각해서 굳이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너무 가만히 누워 계실 필요는 없고요. 가볍게 움직이거나 옆으로 누우셔도 됩니다. 물론 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수술 전 교육받으신 대로 안전하게 당일에도 걸어보셔도 됩니다. 병원 침대는 소위 모션베드라서 그림과 같이 침대를 잘 조정해서 무릎을 살짝 굽히는 자세로 만들면 수술 부위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다리를 쭉 펴고 계시면 오히려 좀 뻐근하고 불편하거든요. 이라스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무통주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무통주사 안 쓴다고 하면 상당히 놀라시는데요. 이 과거에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하면 무통주사를 맞아야 통증이 조절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대부분의 병원에서 무조건적으로 사용해 왔고 사실 저희 병원도 그랬죠. 그런데 무통주사는 소위 마약성 진통제라서 사실 구역, 구토,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증과 같은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무통주사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통증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진통제를 단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맑은 정신으로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자세를 말씀드릴 때 보조기도 사용해서 다리를 벌리고 계시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리를 모은다고 인공관절이 탈구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탈구의 예방 목적보다는 보조기에 다리를 올려놓음으로 해서 고관절을 살짝 굽히고 벌린 자세가 되면 수술 부위를 안정시켜서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고요. 상처 치유가 더 잘 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 가만히 침대에 계실 때는 보조기를 빼고 그냥 다리를 펴고 계셔도 돼요. 수술 직후부터 6주까지 조심하셔야 하는 자세는 대표적으로 그림과 같이 수술받은 다리가 반대쪽 다리로 넘어가는 내전 자세나 고관절을 굽히고 안쪽으로 모으면서 내회전하는 안쪽으로 회전시키는 자세입니다. 역시나 이 정도 자세에서도 탈구가 쉽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긴장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술 부위가 좀 불편할 수 있고요. 원래가 좀 불안정했던 관절이었던 분들은 일부 환자분들에서 실제로 이 자세로 인해서 탈구 위험이 증가할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아,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처 치유가 완료되는 6주 이후부터는 이 정도 자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술 후 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술 직후라고 하지만 사실 수술 전부터 계속 하시길 권해드리는 첫 번째가 발목 펌핑 운동입니다. 영상에서처럼 발목을 위아래로 꽉 짜주듯이 움직이는 운동인데요.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수술 후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하지 근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기본 운동 중에 하나가 대퇴 사두근 강화 운동, 무릎 위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영상에서처럼 무릎을 쭉 핀 상태에서 무릎 뒤 오금을 바닥으로 꾹 누른다는 느낌으로 무릎에 힘을 줘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요. 수술 후에 회복하셨더라도 이 운동은 허벅지 근력 유지를 위해서 평생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무릎이 시리고 아프다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요.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필요하면 가벼운 물리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전에는 수술 후 2일째부터 보행 연습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인공관절 임플란트 디자인과 종류가 좀 달라지고요. 이라스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에 하실 수만 있다면 수술 후 1일째부터 적극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고 보행 연습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 빠른 회복 운동을 추천드리고는 있지만 임플란트가 뼈에 안정적으로 생착되도록 돕기 위해서 여전히 워커나 목발, 엘보 크러치 중에서 가장 사용하기 편한 것으로 최소 4 내지 6주까지는 양쪽 사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체중의 한 30%만 딛고 걸으시라고 했다면 임플란트 디자인의 개선으로 인해 최근에는 워커나 목발을 쓰면서 특별히 신경 쓰지 마시고 디딜 수 있을 만큼 체중을 실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전에 비해 새롭게 달라진 내용인데요. 체중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팔에 너무 억지로 힘을 주실 필요 없어요. 목발이나 워커만 사용하면 그 디딜 수 있는 만큼 디뎌도 충분히 이 임플란트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수술 다음 날이나 이틀째부터 누운 상태에서 고무밴드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외전근 강화 운동을 그림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강하게 힘줄 필요 없고요. 저항이 느껴질 정도로 지그시 양쪽으로 벌리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무릎과 고관절을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은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하실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는데요. 영상에서처럼 수건이나 고무밴드를 활용하면 보다 손쉽고 편하게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안정이 되는 수술 후 2 내지 3일 정도 후부터는 그림과 같이 침대나 의자에 걸터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쭉 펴주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자연스럽게 걸으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술 후 6주까지는 가능하면 계단을 피하는 것이 좋지만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다음과 같이 기억해 주세요. 계단을 오를 때는 목발과 함께 안 아픈 발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목발로 지탱하면서 수술 받은 쪽 발을 올리는 순서로 오르세요. 역시나 수술 받은 다리에 체중 부하가 안 되게 하려고 너무 억지로 힘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반대로 목발과 아픈 발을 먼저 내리고 또 목발로 지탱한 상태에서 안 아픈 쪽 발을 내리는 그런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시다 보면 어느새 수술 후 4일이나 5일째가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자신이 생기면 언제든지 퇴원하셔도 됩니다. 수술 후 입원 기간은 환자분들에게 너무 비용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 정도 입원 기간 동안 회복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안전하게 퇴원하실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정한 것이에요. 각 병원마다 정책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입원 기간이 어느 정도다라고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퇴원 후 첫 외래는 수술 후 2주 또는 6주에 방문하시게 됩니다. 처음에 방문하실 때 상처를 확인하고요. 피 검사를 통해서 염증 여부를 판단하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수술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6주 이후부터는 한쪽 목발이나 지팡이를 추가로 1 내지 2주 정도 좀 더 사용하시게 권해드리는데요. 수술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진료 받으실 때 추가 주의사항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임플란트가 뼈와 완전히 잘 결합되는 3개월째 또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는 1년째 외래를 방문하시는 일정이고요. 이후로는 대부분 1년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시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운전은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반응 속도나 반사신경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수술 후 4주 내지 6주째부터 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아래 안내 문구 내용대로
복잡 수술이나 난이도가 높은 수술일 경우에는 회복하는 과정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안전한 운전 시기를 결정하세요. 그리고 운전은 대부분 이제 오른쪽 발로 페달을 밟잖아요. 그래서 왼쪽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뭐 "운전 일찍 해도 되지 않나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할 수는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고요. 반사신경이나 이런 위급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 나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적어도 한 4 주, 6주 정도까지는 운전을 좀 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수술 후 상처 치유가 완료되고 인공관절이 안정된 시기인 6주째부터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기에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고무밴드를 활용해서 다리를 벌리는 외전근 운동을 하셨다면 6주부터는 영상과 같이 옆으로 누워서 중력에 반하여 이 다리를 들어 올리는 보다 적극적인 외전근 강화 운동을 하세요. 외전근은 고관절 근육 중에서 똑바로 정상 보행을 하는데 가장 이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6주까지 사용하신 이 외전 보조기는 외전근 강화 운동을 할 때 그림과 같이 종아리에 착용해서 가벼운 모래 주머니처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외전근 강화 운동 방법 중에 하나인 그림에서 보시는 이 사이드 플랭크 운동을 할 때도 아래 버티는 팔이 딱딱한 바닥에 닿으면 좀 아프기 때문에 이 보조기를 쿠션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자신이 생기면 이와 같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의자를 잡고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는 외전근 강화 운동도 해보세요. 수술 전에 통증 때문에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못해 엉덩이 크기가 달라지고 이 허벅지 굵기가 가늘어질 정도로 근육 손실이 심했던 분들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근력 운동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관절 운동 영상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고관절 굴곡근 강화 운동인 이 장요근 운동은 임플란트가 안정되기 전에 너무 열심히 하시면 스템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수술 후 초기에는 별로 권하지 않고요. 6주 이후부터는 이제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스쿼트는 왼쪽 그림과 같이 다리를 모으고 무릎을 붙인 채로 이 완전히 쪼그려 앉는 자세는 웬만하면 피하시고요. 오른쪽 그림처럼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기마 자세 정도로 앉는 하프 스쿼팅 정도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을 정도로 스쿼팅을 하실 때는 다리를 좀 상당히 좀 벌린 상태에서 하시면 좀 더 안전해요. 이 대표적인 둔근 강화 운동인 브릿지 운동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고요. 6주부터는 수영장에서 걷기, 가벼운 수영, 실내 자전거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내 자전거를 타실 때는 맨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고관절을 과도하게 굽히는 자세가 필요한 자전거는 웬만하면 피하시고요. 안장을 조금 높게 타거나 왼쪽 그림과 같은 일리프티컬 같은 운동을 하시는 것이 보다 더 권장됩니다. 이러한 운동을 꾸준히 단계적으로 하시게 되면 점차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걷는 것도 훨씬 자연스럽게 돼요. 지금까지 알려드리는 운동은 대표적인 운동 방법들이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회복 운동을 하시고 싶다면 도수치료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임플란트가 뼈와 단단하게 결합이 되는 3개월째가 되면 이후부터는 이 그림과 같이 골프, 뭐 탁구, 뭐 가벼운 달리기, 등산과 같이 평소에 하고 싶으셨던 운동을 이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6년 새롭게 바뀐 고관절 전치환술 후 회복 과정과 운동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